아파트 계단은 그저 오르내리는 통로가 아닙니다. 때로는 삶의 고요한 순간들이 마주치는 곳이고, 때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연이 시작되는 무대입니다. 여기 수년 전 아내를 떠나보내고 텅 빈 아파트 위층에서 그림자처럼 살아가던 남자 민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층, 지난 결혼의 상처를 안고 홀로선 새로운 삶에 익숙해지려 애쓰는 여자 서연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같이 같은 공간을 스쳤지만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고독 속에서 그들은 삶이 더 이상 새로운 장을 허락하지 않을 거라 믿었죠. 그러던 어느 날 계단 모퉁이에서 아주 사소한 순간에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찰나, 오랜 시간 얼어붙었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찔했습니다. 상실과 이별이라는 각자의 깊은 상처 위에 과연 새로운 온기가 스며들 수 있을까요? 이 황혼의 문턱에서 그들은 또다시 사랑이라는 이름의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김민주는 해가 아파트 창문을 비스듬히 넘어설 때까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잠은 깊지 못했고 꿈은 늘 희미한 그림자 같았다. 눈을 뜨자마자 그를 맞이하는 것은 아내의 온기가 사라진 침대 시트의 싸늘함과 텅 빈 옆자리의 허무함이었다. 수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후 그의 삶은 거대한 공백으로 채워졌다. 아내와 함께 웃고 울던 공간은 이제 차가운 벽과 가구들로만 이루어진 박스 같았던 기지개를 켜는 대신 김민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굳어버린 태엽시계처럼 느리고 기계적이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에도 생기가 없었다. 식탁 위에는 어제 저녁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것마저 치우는 것이 버거워 보였다. 그는 습관처럼 믹스커피 2봉지를 뜯어 머그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다. 향긋한 커피 향이 희미하게 퍼졌지만 그의 감각을 일깨우지는 못했다. 그저 혀끝에 맴도는 쌉쌀함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신호 같았다. 창밖은 여전히 활기찬 도시의 아침을 보여주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자동차 경적소리, 이웃들의 제잘거림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는 민준의 귀에는 멀고 낯선 세상의 찬양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아내가 떠난 순간부터 멈춰버린 듯했다. 아내의 손때가 묻은 낡은 액자 속에는 두 사람의 젊은 시절 미소가 그대로 박제되어 있었다. 환하게 웃는 아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민준의 눈가에는 어느새 이슬이 맺혔다. 슬픔은 이제 너무 오래된 친구가 되어버려 눈물마저도 건조하게 흘러내렸다. 아내가 없는 식사는 의미 없는 의식이었다. 그는 허기짐을 느끼지 못했고 맛을 음미하지도 않았다. 그저 생존을 위한 연료를 채워 넣는 행위일 뿐이었다. 가끔은 냉장고 문을 열어 텅 빈 내부를 한참이나 들여다보기도 했다. 과거에는 아내가 항상 온갖 반찬으로 채워 넣었던 공간이었다. 이제는 텅 비어버린 그곳을 보며 그는 자신의 마음속 공허함을 확인하는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시작할 의욕도 무언가의 열정을 쏟을 에너지도 없었다. 남은 생은 그저 아내가 없는 시간을 견뎌내는 것, 그것만이 그의 유일한 과제처럼 느껴졌다.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채널을 돌리고 또 돌리다 결국 멍하니 화면을 응시했다. 삶의 활력은 그와 함께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는 살아는 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다. 그의 집은 거대한 관이자 아내와의 추억이 갇힌 박물관이었다. 그 시각 아랫집에서는 박서연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혼 후 새로 꾸민 집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예쁜 화분과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놓여 있었고 새로 산 가구에서는 아직 새것 냄새가 났다. 그녀는 지난 결혼 생활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애썼고 그녀만의 방식으로 공간을 채워 넣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마음 한편에 깊게 자리한 공허함까지 채울 수는 없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애써 미소 지었다. 괜찮아, 서연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수십 번도 더 되뇌었던 주문이었다. 아침 식사는 간단했다. 가득 구운 토스트와 커피 한 잔. 민준과는 달리 서연은 식탁에 앉아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었다.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과 다시는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다짐 때문이었다. 하지만 씹을수록 목이 메었다. 혼자 먹는 식사는 여전히 낯설고 외로웠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과 시부모의 식성을 맞추느라 정작 자신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잊고 살았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요리하지만 그 속에는 씁쓸함이 깃들어 있었다. 자원은 그녀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동시에 막연한 두려움도 안겨주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막막함이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었다. 그저 박서연이었다. 하지만 이 박서연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은 답을 찾지 못한 상태였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은 생각보다 고되고 외로웠다. 그녀는 어제 배달된 택배 상자를 뜯어보았다. 새로 주문한 책들이었다. 자기계발, 서적, 에세이, 그리고 취미를 위한 그림 강좌 책까지. 어떻게든 이 공허한 시간을 채우고 싶었다.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싶었다. 하지만 책장을 넘길수록 그녀의 시선은 흐려졌다. 글자들이 춤을 추듯 뒤엉키고 활기찬 미래를 말하는 문장들은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정말 괜찮은 걸까? 창밖을 내다보았다. 위층에서 나는 희미한 소음,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 아파트 안에는 수많은 삶이 존재하지만 그녀는 철저히 가레인 가오세 아니었다. 불행했던 지난 결혼 생활을 떠올리면 차라리 홀로 서는 것이 나았다. 그러나 문득 찾아오는 외로움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이 넓은 세상에서 자신을 온전히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 사랑이라는 감정은 다시 찾아올까? 아니, 그 감정을 다시 느낄 용기조차 있을까? 서연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애써 밝게 꾸며놓은 집 안에서 그녀의 그림자는 유난히 길고 외로워 보였다. 그녀의 심장 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지난 상처의 피가 맺혀 있었고 미래라는 미지의 바다는 그녀에게 두려움의 파도처럼 다가왔다. 이 외로움과 공허함을 과연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그녀의 눈빛에는 막막함과 고통, 그리고 그럼에도 살아내야 하는 삶에 대한 처절한 의지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같은 아파트 위아래층에 사는 두 사람은 각자의 고독 속에서 삶이 더 이상 자신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그들의 삶은 마치 얼어붙은 호수처럼 그 어떤 파문도 일지 않을 것 같았다. 아파트 계단은 그 후로도 여러 번 그들의 삶을 엮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묶인 듯 민준과 서연은 알 수 없는 우연으로 같은 시간대에 계단을 오르내리곤 했다. 처음에는 그저 착각이려니 했다. 하지만 몇 번의 마주침이 반복되자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어렴풋이 인지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아침 산책 후 집으로 돌아오던 길, 서연은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가던 길에 복도에서 스쳤다. 혹은 민준이 택배를 찾으러 나섰을 때 서연이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어색한 침묵이 공기 중에 흘렀다. 안녕하세요 하는 형식적인 인사가 전부였다. 눈빛은 스치듯 짧았고 거기에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서로의 그림자를 밟지 않으려는 듯 그들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했다. 민준의 기억 속 서연은 언제나 정돈된 단발머리에 차분한 옷차림이었다. 슬픔을 감추려는 듯한 혹은 스스로를 다잡는 듯한 표정은
그녀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짐작하게 했다. 하지만 민주는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았다. 남의 삶에 굳이 관심을 둘 필요도 그럴 여유도 없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강의원 자명 노머스 자신의 텅 빈 아파트, 텅 빈 삶에 익숙해져야만 했다.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다. 서연의 눈에 비친 민주는 그림자 같았다. 늘 조용하고 조금은 지쳐 보이는 뒷모습, 때로는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집안에서 뭔가 고치고 있는 듯한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오기도 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예전 남편이 전동공구를 사용하던 기억을 떠올리곤 했다. 그 소리가 한때는 삶의 활기였는데 이제는 그저 낯선 이웃의 소음일 뿐이었다. 서연 역시 민준에게 깊은 호기심을 두지 않았다. 지난 결혼 생활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웠다. 가인의 고독까지 짊어질 여력은 없었다. 그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익명의 이웃일 뿐이었다. 그렇게 그들은 같은 공간에 존재하면서도 서로에게 철저히 닫힌 섬처럼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의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낡은 아파트의 수압은 늘 불만이었다. 설거지를 하던 중 주방 수도꼭지에서 뚝뚝 떨어지던 물방울이 점점 굵어지더니 급기야 물줄기가 옆으로 새기 시작했다. 민주는 드라이버와 몽키 스패너를 찾아들었지만 굳게 잠긴 부속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땀을 뻘뻘 흘리며 1시간 넘게 씨름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실패한 도구들을 내려놓고 지친 몸으로 주저앉았다. 예전 같으면 아내가 웃으며 여보, 내가 할게 하고 나섰거나 최소한 옆에서 필요한 공구를 건네주며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했을 것이다. 아니면 든든한 아들 녀석이 뚝딱 고쳐놓았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아무도 없었다. 삐져나온 물줄기가 바닥에 흥건하게 고이는 모습을 보며 민주는 텅 빈 집 안에 홀로 남겨진 자신의 초라함을 새삼 깨달았다. 분노보다는 서글픔이 더 컸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막막함, 그리고 이 사소한 일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무력감. 그는 벽에 기대어 한참을 앉아 있었다. 수도꼭지에서 새는 물방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마치 그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작은 절규 같았다. 이 고독의 무게는 왜 이리도 무거운 걸까 같은 시간. 아래층의 서연 역시 예상치 못한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다. 새로 산 커튼봉을 달기 위해 의자 위에 올라섰다. 며칠 전 배송된 커튼은 따뜻한 햇살을 은은하게 가려주면서도 거실 분위기를 아늑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디자인이었다. 그녀는 이혼 후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라 생각하며 신중하게 골랐다. 하지만 문제는 커튼봉을 고정할 못을 박는 일이었다. 묵직한 드릴을 들고 벽에 대자마자 쿵 하는 진동과 함께 허술하게 박혀있던 이전 못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콘크리트 벽은 굳건했고 드릴은 헛돌기만 했다. 몇 번 시도했지만 드릴 소리만 요란할 뿐 못은 박히지 않았다. 오히려 손목만 아파왔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드릴을 내려놓았다. 결혼 생활 동안 이런 일은 모두 남편의 몫이었다. 그는 뚝딱도 못을 박고 전구를 갈고 가구 조립도 능숙하게 해냈다. 그런 사소한 일들조차 이제는 오롯이 자신의 몫이 되었다. 물론 홀로서기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지만 때때로 이렇게 예상치 못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무력감이 몰려왔다. 커튼봉은 바닥에 뒹굴고 새 커튼은 주름진 채 소파 위에 놓여 있었다. 창밖에서 쏟아지는 햇살은 아름다웠지만 커튼이 없는 창문은 그녀의 사생활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듯했다. 그녀는 드릴을 다시 들었다. 이까짓 것 하나 못하겠어 하는 오기가 생겼다. 팔에 힘을 주고 온몸으로 드릴을 밀어붙였다. 굉음과 함께 묵직한 진동이 팔을 타고 전해졌다. 1번, 2번, 3번. 그녀의 미간에 주름이 잡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마침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못이 콘크리트 벽에 박히는 느낌이 들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비록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녀 스스로 해냈다는 성취감과 함께 밀려오는 씁쓸함이 뒤섞였다. 이 작은 승리는 그녀의 독립성을 확인시켜 주었지만 동시에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게를 상기시켰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수돗물 세례를 들으며 인스턴트 식품으로 저녁을 때웠다. 고치지 못한 수도꼭지는 그의 무력감을 상징하는 듯했다. 서연은 겨우 커튼을 달았지만 어딘가 불안하게 매달린 봄을 보며 혼자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자조와 함께 작은 희망이 섞여 있었다. 각자의 아파트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고독과 씨름하던 그들은 다음날 아침 계단에서 또다시 마주쳤다. 민주는 수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집을 나서던 참이었고 서연은 어색하게 달린 커튼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늦잠을 자버려 부랴부랴 출근하는 길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어제 겪었던 작은 사건들이 미묘하게 그들의 내면을 건드린 탓일까. 형식적인 인사 뒤 민준의 눈길은 평소보다 아주 짧은 찰나 서연의 얼굴에 더 머물렀다. 서연 역시 평소보다 살짝 느린 박자로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의 왠지 모르게 지쳐 보이는 얼굴에 눈길을 주었다. 찰나의 순간 그들의 침묵은 전과 달랐다. 텅 빈 교류 속에 아주 미미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다른 감정의 잔여물들이 맴돌았다. 계단 참의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속에선 각자의 방식으로 아주 희미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의 틈으로 아직은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감정이 스며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연은 오늘따라 유난히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다. 재활용품을 버리고 오는 길이었지만 이참에 마트에도 들러 한 주 먹을 식료품을 잔뜩 사버린 탓이었다. 양손에 들린 검은 비닐 봉투는 그녀의 손목을 짓누르고 있었고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오를 때마다 봉투 속 내용물들이 덜컥거렸다. 이혼 후 혼자 사는 삶은 자유로웠지만 때로는 이렇게 버거운 순간들이 불쑥 찾아오곤 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이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무게. 그것은 비단 짐의 무게만은 아니었다. 두 층을 오르자마자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땀방울이 이마에서 흘러내렸다. 잠시 난간을 짚고 숨을 고르려던 찰나 발을 헛디뎠다. 어이차. 짧은 비명과 함께 모음하며 택하면서에 이청거렸다. 꽉 쥐고 있던 비닐봉투가 손에서 미끄러지려는 순간 누군가의 그림자가 시야에 불쑥 들어왔다. 괜찮으십니까? 낮고 굵은 목소리였다. 서연은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고개를 들었다. 계단 위에서 내려오던 민준이었다. 지난번 짧게 눈이 마주쳤던 그때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 그의 얼굴에 스치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서연의 시야에 가득 찼다. 그는 망설이는 기색도 없이 성큼 다가와 떨어지려는 비닐봉투 중 하나를 자연스럽게 낚아챘다. 그의 손은 크고 투박했지만 짐을 건네받는 동작은 의외로 조심스러웠다. 예기치 못한 도움에 서연은 당황스러웠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왠지 모르게 민망함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도움을 받은 것이 기쁘기보다는 이렇게 무력한 모습을 보인 것이 부끄러웠다. 그가 자신의 윗집 남자라는 것을 알았기에 더욱 그랬다. 민주는 그녀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나머지 봉투까지 건네받아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별다른 표정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서연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다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민준이 짐을 나눠든 덕분에 훨씬 가벼워졌지만 서연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진 듯 굳어 있었다. 그의 뒤를 따라 한 걸음씩 오르면서 서연은 그의 넓은 등과 단단한 어깨를 무심코 바라봤다. 그의 뒷모습에서 묘한 쓸쓸함이 배어나오는 듯했다. 서연의 집 앞에 도착하자 민주는 말없이 짐을 현관문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제야 서연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진심으로 우러나온 감사였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일 뿐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서연의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 그의 눈빛은 깊고 어딘가 가라앉아 있는 듯했다. 그 짧은 순간 서연은 그의 눈에서 어렴풋한 피로와 어찌할 수 없는 그림자를 보았다. 오랜 시간 홀로 살아오면서 겪었을 법한 고독의 흔적, 그 흔적이 낯설지 않았다. 이혼 후 거울 속에서 자신이 보았던 그것과 비슷한 종류의 쓸쓸함이었다. 혹시 괜찮으시면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서연은 무심결에 제안했다. 어색함을 깨고 싶었고 또 보답하고 싶었다. 민주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담담했다. 하지만 그는 즉시 돌아서지 않았다. 그의 눈은 다시 서연의 얼굴로 향했고 이번에는 좀 더 오래 머물렀다. 서연은 그 시선에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민준의 모습은 단지 짐을 들어준 친절한 이웃을 넘어 짙은 그림자를 들이운 한 남자로 다가왔다. 그의 눈가에 깊이 패인 주름, 약간 풀린 듯한 눈빛,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에서 서연은 자신과 비슷한 종류의 상실감을 읽어냈다. 아내를 잃고 홀로 살아온 그의 시간이 오롯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는 어쩌면 서연의 얼굴에서도 비슷한 것을 보았을지도 모른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쓰지만 여전히 지난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는 불안한 눈빛, 홀로 서기의孤단함과 때때로 찾아오는 허전함.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서연의 눈을 떠나지 않았다. 그 짧은 문장 속에는 평범한 인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는 듯했다.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어떤 이해와 공감의 층위가 느껴졌다. 서연은 그 시선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위로받는 기분을 느꼈다. 네, 민준 씨도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허둥지둥 비밀번호를 누르며 문을 열었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것에 새삼 놀라면서도 그의 목소리에 담긴 미묘한 온기를 감지했다. 민주는 그녀가 문 안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천천히 몸을 돌려 위에너 하다시 탕후도 향했다. 계단을 오르는 그의 뒷모습은 아까 서연이 보았던 것처럼 여전히 고독해 보였지만 아주 희미하게, 아주 미묘하게 그 그림자 속에 작은 빛이 스며든 듯했다. 서연은 문을 닫고 기대어 섰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무거웠던 짐은 바닥에 놓여 가벼워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무게가 새롭게 자리 잡았다. 민준의 눈빛, 그 속에서 보았던 쓸쓸함, 그것이 왠지 모르게 자신을 향한 따뜻한 시선으로 느껴졌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던 보이지 않는 벽이 아주 잠시, 아주 미세하게 흔들린 순간이었다.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파문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차갑지만은 않았다. 아파트 계단은 그저 오르내리는 통로가 아닙니다. 때로는 삶의 고요한 순간들이 마주치는 곳이고 때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연이 시작되는 무대입니다. 여기 수년 전 아내를 떠나보내고 텅 빈 아파트 위층에서 그림자처럼 살아가던 남자 민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층 지난 결혼의 상처를 안고 홀로선 새로운 삶에 익숙해지려 애쓰는 여자 서연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같이 같은 공간을 스쳤지만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고독 속에서 그들은 삶이 더 이상 새로운 장을 허락하지 않을 거라 믿었죠. 그러던 어느 날 계단 모퉁이에서 아주 사소한 순간에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찰나, 오랜 시간 얼어붙었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찔했습니다. 상실과 이별이라는 각자의 깊은 상처 위에 과연 새로운 온기가 스며들 수 있을까요? 이 황혼의 문턱에서
그들은 또다시 사랑이라는 이름의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날 계단 모퉁이에서 시선이 스쳤던 순간, 이후 민준의 일상은 미세하게 달라졌다. 매일 아침 서연이 출근하는 소리를 어렴풋이 들으면 그의 심장은 잊었던 박동을 되찾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텅 빈 거실 창밖만 응시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정성껏 원두를 갈았다. 향긋한 커피 내음이 아파트 복도를 채울 때쯤 그는 혹시 모를 기대를 품고 문을 살짝 열어두었다. 어느 아침 서연이 문을 열고 나오려는 찰나 민준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는 따뜻한 김이 피어나는 머그잔 2개를 쟁반에 들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어설프게 걸려 있었고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 작은 파문이 일렁였다. 저 아랫집 사시는 분 맞으시죠? 혹시 커피 한 잔 괜찮으실지 해서요. 혼자 마시기엔 좀 많아서요. 민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서연은 문고리를 잡은 채 얼어붙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스러움과 함께 낯선 경계심이 스쳤다. 바람어서 지난 결혼 생활의 상처는 그녀의 마음속에 두꺼운 장벽을 쌓아 올렸고 누군가의 친절은 언제나 의심의 여지부터 남겼다. 아, 괜찮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그녀는 형식적인 거절을 내뱉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하지만 민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강요도 끈질김도 없었지만 그저 순수한 마음이 비쳤다. 아침에 향이 좋아서요. 부담 없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머그잔 하나를 서연의 손에 쥐어주듯 내밀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 닿자 서연은 순간 움찔했다. 어색함 속에서 그녀는 결국 머그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커피의 향이 그녀의 얼어붙은 코끝을 간지럽혔다. 고맙습니다. 서연은 짧게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의 미소 속에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날 아침 서연은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손안의 따뜻한 머그잔과 민준의 고요한 눈빛을 의식했다. 며칠 뒤 또 다른 아침이었다. 서연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문 앞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놓여 있었다. 봉투 안에는 노릇하게 구워진 호두 타르트 조각이 들어있었다. 옆에는 투박한 글씨로 직접 구웠습니다. 맛있는 아침 되세요. 라고 적힌 쪽지가 있었다. 서연은 잠시 봉투를 든 채 멈춰섰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이내 그 미소는 불안감으로 바뀌었다. 무슨 의도일까? 내가 너무 경계하는 걸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2개의 목소리가 충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준의 조심스러운 행동은 계속되었다. 때로는 갓 구운 빵 한 조각, 때로는 따뜻한 차가 담긴 보온병이 서연의 문 앞에 놓여 있거나 계단에서 우연히 마주칠 때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는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건네줄 뿐이었고 그녀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길게 말을 섞지도 않았다. 서연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친절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진심이 느껴졌다. 빵은 늘 따뜻했고 커피는 그녀의 취향에 맞춰 은은한 향을 풍겼다. 그는 그녀가 어떤 종류의 차를 좋아하는지, 언제쯤 출근하는지 조용히 관찰하고 배려하고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다. 서연은 퇴근길에 빗물을 잔뜩 맞고 귀가했다. 차가운 공기에 몸이 으슬으슬 떨렸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계단을 오르던 그녀는 민준의 현관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가 우산을 든 채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생강차가 담긴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그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비 많이 맞으셨네요. 감기 드실라. 따뜻한 차 한잔 하세요. 그는 보온병을 내밀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계산도 없는 순수한 염려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순간 울컥하는 것을 느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이 굳게 닫혔던 문이 작은 틈을 열고 희미한 빛을 받아들이는 듯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민주는 말없이 그녀의 손에 따뜻한 보온병을 쥐어주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그의 손등에 스쳤다. 짧지만 강렬한 접촉이었다. 민준의 눈빛은 흔들렸고 서연은 그 순간 그의 눈에서 자신의 상처와 비슷한 깊은 고독과 상실감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삶에도 자신만큼이나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밤 서연은 보온병에 담긴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며 많은 생각에 잠겼다. 민준의 조용하고도 꾸준한 배려는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과 행동은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빵 굽는 솜씨에서 따뜻한 차를 준비하는 정성에서 누군가를 지극히 아끼고 보살폈던 과거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 자신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삶의 큰 아픔을 겪었기에 그의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슬픔을 이해할 수 있었다. 서로의 아픔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은 이미 계단의 침묵 속에서 교감하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서연은 작은 유리병에 직접 담근 매실청을 들고 민준의 현관문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지는 않았다. 그저 문고리에 매달아 놓고 돌아서려는데 문이 안에서 살짝 열렸다. 민준이 서 있었다. 그의 눈이 매실청병과 서연을 번갈아 보았다. 선물 드리는 거예요. 늘 감사합니다. 서연은 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 미소는 어색함이 아닌 진심 어린 기쁨과 함께 희미한 희망을 담고 있었다. 그들의 눈이 다시 한번 마주쳤고 이번에는 경계심 대신 조금 더 깊어진 이해와 연민이 그 공간을 채웠다. 계단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통로가 아니었다. 두 개의 고독한 마음이 조심스럽게 마주보고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아주 사적인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계단 모퉁이에서 스쳤던 찰나의 시선이 민준의 가슴에 낯선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자신의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도 서연이라는 여인의 그 조심스러운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차가운 현관 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 익숙한 고요함이 그를 감쌌다. 이 고요는 수년 전 아내가 떠난 후부터 그의 삶을 지배해온 것이었다. 예전에는 아내의 온기, 잦은 부엌에서의 소리, TV에서 흘러나오던 다정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었다. 이제는 마치 박물관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완벽하게 놓여 있었지만 살아있는 숨결은 없었다. 된 식탁 위 아내의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의 마음을 저릿하게 만드는 가시 같았다. 민주는 사진을 들어 올렸다. 매끄러운 액자 뒤편에 숨겨진 짧은 메모가 그의 손가락 끝에 닿았다. 여보, 당신의 모든 순간을 사랑해. 아내의 필체는 여전히 생생했지만 그 글자를 읽는 그의 가슴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텅 빈 거실을 둘러보았다. 아내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 온기, 그 추억들이 벽에 스며들어 마치 유령처럼 그를 맴도는 듯했다서 영과의 짧은 만남은 마치 얼음장 같은 그의 마음에 뚫린 작은 구멍 같았다. 그 틈으로 잊었던 햇살이 새어 들어오는 듯한 착각. 그러나 그 햇살은 이내 죄책감의 그림자로 덮였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다. 아내에 대한 의리, 죽은 자에 대한 예의. 그는 서연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아내의 사진 속 미소가 어쩐지 흐려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새로운 감정의 싹은 죄의식의 칼날에 베어 다시 땅속으로 파고들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여전히 그의 뼈와 살 속에 박혀 있었고 그 슬픔 위로 또 다른 인연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그의 양심에는 너무나 잔인한 일이었다. 그는 거실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미소는 더욱 선명해졌고 민주는 그 그림자 속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그는 감히 자신의 고독을 깨부술 용기를 내지 못했다. 깨어진 삶의 파편들이 다시 엮일 수 있을까? 아니, 엮여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닐까? 아래층 서연의 아파트 역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민준의 고요함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서연의 침묵은 스스로 선택한 방어막이자 실패한 결혼 생활의 잔해 속에서 겨우 건져 올린 평화였다. 그녀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민준의 눈빛, 호기심 어린가 했더니 이내 연민 같은 그림자가 스치던 그 눈빛이 마음에 박혔다. 잊고 싶었던 과거의 조각들이 파편처럼 튀어올랐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서서히 골마들어갔다. 남편과의 관계는 사랑보다는 의무와 체면에 묶여 있었다. 밤늦도록 이어지던 그의 잦은 회식, 형식적인 대화, 그리고 결국 그녀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듯한 그의 무관심. 서연은 그 속에서 자신을 잃어갔다. 너는 늘 불만이야. 다른 아내들을 좀 봐. 다들 그렇게 살아. 남편의 무심한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심장을 갈랐다. 결국 이혼이라는 파국을 맞았을 때 그녀는 자유로움보다는 공허함과 함께 세상의 냉정한 시선을 마주해야 했다. 나이 들어 이혼하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참을성이 없어서야. 그래도 남편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은 사람이었는데 주변의 수군거림은 비수보다 더 날카로웠다. 실패한 여자라는 낙인이 온몸에 찍힌 것만 같았다. 그녀는 그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강해지려 했었고 홀로 서는 법을 배웠다. 이제 그녀의 삶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기분도 맞춰주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 자유는 너무나 소중해서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식탁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셨다. 차가운 물줄기가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마음속의 불쾌한 잔열은 가시지 않았다. 민준이라는 남자의 등장, 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따스함이 오히려 그녀를 위협하는 듯했다. 다시 상처받을까봐, 다시 그 깊은 구렁텅이로 떨어질까봐 그녀는 애써 구축한 자신의 성벽이 무너질까 두려웠다. 다시는 저런 실수를 반복할 수 없어 그녀는 굳게 다짐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관계의 덧없음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며 그 상처가 아물어 딱딱한 굳은 살이 박히기를 원했다. 다시는 그 어떤 부드러운 감정에도 찔리지 않도록. 두 사람은 각자의 아파트에서 각자의 고독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민주는 아내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결국 베개의 얼굴을 묻었다. 그의 어깨는 슬픔과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서연은 거실 창밖에 칠흑 같은 어둠을 응시했다. 달빛조차 없는 밤은 그녀의 마음처럼 차갑고 공허했다. 어쩌면 그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도 몰랐다. 과거의 그림자에 묶여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서 망설이는 두 영혼. 그들에게 새로운 온기는 사치일 뿐일까? 아니면 이 황혼의 문턱에서 그들 각자의 상처를 마주하고 용기를 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시작일까? 그 답은 깊어가는 밤의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아파트이다는 그저 오르내리는 통로가 아닙니다. 때로는 삶의 고요한 순간들이 마주치는 곳이고 때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연이 시작되는 무대입니다. 여기 수년 전 아내를 떠나보내고 텅 빈 아파트 위층에서 그림자처럼 살아가던 남자 민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층, 지난 결혼의 상처를 안고 홀로 선 새로운 삶의
익숙해지려 애쓰는 여자 서연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같이 같은 공간을 스쳤지만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고독 속에서 그들은 삶이 더 이상 새로운 장을 허락하지 않을 거라 믿었죠. 그러던 어느 날 계단 모퉁이에서 아주 사소한 순간에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찰나, 오랜 시간 얼어붙었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찔했습니다. 상실과 이별이라는 각자의 깊은 상처 위에 과연 새로운 온기가 스며들 수 있을까요? 이 황혼의 문턱에서 그들은 또다시 사랑이라는 이름의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을 때 민준의 심장은 마치 멈췄다가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하는 오래된 시계 같았다. 그의 회색빛 일상에 불현듯 찾아온 그 여인의 눈빛은 잊고 있던 색깔을 세상에 입히는 듯했다. 그는 얼어붙은 듯 서서 그녀가 계단을 내려가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서연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아파트 복도의 고요가 다시 그를 집어 삼키는 순간 민주는 문득 깨달았다. 이대로 돌아서면 이 특별한 순간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깊은 심호흡을 하고 평생 해보지 않았던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다. 저기요.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거칠고 불안하게 튀어나왔다. 서연은 이미 2층을 내려간 상태였지만 놀란 듯 고개를 돌려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의아함과 함께 미세한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다. 민주는 계단을 2칸씩 내려가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수십 년간 망자와의 대화에 익숙했던 그에게 이렇게 살아있는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말을 걸어서 그게 아랫집 사시는 분 맞으시죠? 민주는 겨우 말을 이었다. 그의 얼굴은 민망함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 아니, 그게 특별한 일은 아닌데. 민주는 머뭇거리다가 겨우 용기를 쥐어짜냈다. 혹시 저녁 식사 같이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대접하고 싶어서요. 그의 말은 어딘가 서툴고 뚝뚝 끊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느껴졌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오랜 고독 끝에 간신히 내민 위태로운 한 걸음이었다. 서연은 순간 당황했다. 그녀의 세상은 이혼 후로 철저히 스스로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다. 예측 불가능한 타인의 개입은 늘 조심스러웠다. 하물며 저녁 식사라니. 남편과의 관계에서 지쳐버린 그녀에게 식사라는 단어는 그저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함께 나누는 감정의 무게를 의미했다. 그녀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윗집 남자, 존재만 알았지 단 한 번도 대화해 본 적 없는 사람.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외로움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경계심과 함께 미세한 동정심, 그리고 알 수 없는 호기심이 동시에 피어났다. 갑작스러워서요. 서연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제가 딱히 드릴 말씀도 없고. 민주는 그녀의 망설임에 금세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죄송합니다. 그는 금방이라도 물러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 모습에 서연의 마음 한구석이 찌르르했다. 저 남자의 고독이 어쩐지 자신의 고독과 닮아 보였다. 닫힌 문을 억지로 열 필요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굳게 닫아버리는 것이 맞는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녀는 짧은 침묵 끝에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럼 언제쯤이 좋을까요? 민준의 얼굴에 실망의 그림자가 걷히고 놀라움과 함께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 정말이요? 아, 그럼 오늘 저녁은 어떠세요? 불편하시면 다른 날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녁 괜찮아요. 서연은 마치 자신에게 확신을 주려는 듯 조금은 빠르게 대답했다. 몇 시쯤 만날까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알 수 없는 파동이 일렁이고 있었다. 서연은 난생 처음으로 화장대 앞에 앉아 평소 바르지 않던 립스틱을 꺼냈다. 내가 왜 이러지? 혼잣말을 하면서도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서 오랜만에 보는 미묘한 설렘을 발견했다. 민준 역시 옷장을 뒤적이며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했다. 그의 손에 잡힌 건 아내와 함께 갔던 마지막 결혼기념일 식사 때 입었던 낡은 재킷이었다. 그는 잠시 그 재킷을 들여다보며 회한에 잠겼지만 이내 새로운 마음으로 다른 옷을 골랐다. 그들이 만난 곳은 아파트 단지 근처의 작고 조용한 한 식당이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처음에는 예상대로 어색함이 지배했다. 접시 소리, 다른 테이블의 희미한 대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민주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몇 번이나 헛기침을 했고 서연은 젓가락만 만지작거렸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요. 민준이 겨우 입을 열었다. 네, 그러게요. 서연이 짧게 대답했다. 이런 시시한 대화가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까? 서로 생각하고 있을 때였다. 민준이 뜬금없이 말했다. 저 아내를 보낸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서연은 순간 젓가락을 놓았다.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 담긴 깊은 상실감을 마주하자 그녀의 마음속 방어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민준이 당황한 듯 말을 흐렸다. 아니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혼한 지 3년쯤 됐습니다. 사는 게 생각보다 녹록지 않더군요. 두 사람은 각자의 상처를 꺼내 보이기 시작했다. 민주는 아내의 오랜 병수발과 그 후 찾아온 깊은 공허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내가 떠난 후 아파트 위층은 그에게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아내의 흔적으로 가득 찬 거대한 무덤과 같았다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은 여전히 진했다. 서연은 고통스러웠던 결혼 생활과 더 이상 자신을 잃어버릴 수 없어 내린 이혼 결정에 대해 털어놓았다. 사람들의 시선과 실패했다는 낙인, 그리고 홀로 서야 한다는 막막함이 그녀를 얼마나 짓눌렀는지. 그녀의 이야기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쓰라린 감정들이 민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둘은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말을 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깊이 공감하는 순간이었다. 서로의 아픔을 통해 그들은 자신의 외로움이 결코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민주는 서연의 눈동자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고 서연은 민준의 어깨에서 자신과 같은 무게의 짐을 짊어진 고독을 느꼈다. 그래서 저는 다시는 누군가와 함께 사는 삶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잔을 비우며 말했다. 저도 그랬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지금 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다.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드러내 보이며 잊고 지냈던 감정의 교류를 하고 있었다. 대화는 점차 깊어지고 처음의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들은 서로의 경험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으려 애썼다. 식사가 끝날 무렵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괜찮으셨나요? 제 이야기가 너무 무거웠을 수도 있는데.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아니요. 덕분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던 이야기였는데.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민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고독으로만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따뜻한 이해와 어쩌면 미세한 설렘의 불씨가 타오르는 듯했다. 민준 역시 가슴 속에서 뭔가 움찔하는 것을 느꼈다. 잊고 지냈던 아주 오래전 청춘의 한 자락에서 느꼈던 것과 비슷한 감각이었다. 그것은 분명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작지만 강렬한 떨림이었다. 두 사람은 식당 문을 나서 아파트 현관으로 향하는 짧은 길을 함께 걸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낯설지만 포근한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 만남은 단순히 저녁 식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고독한 삶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선 작은 희망의 전주곡이었다. 아파트 계단은 그저 오르내리는 통로가 아닙니다. 때로는 삶의 고요한 순간들이 마주치는 곳이고, 때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연이 시작되는 무대입니다. 여기 수년 전 아내를 떠나보내고 텅 빈 아파트 위층에서 그림자처럼 살아가던 남자 민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층, 지난 결혼의 상처를 안고 홀로선 새로운 삶에 익숙해지려 애쓰는 여자 서연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같이 같은 공간을 스쳤지만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고독 속에서 그들은 삶이 더 이상 새로운 장을 허락하지 않을 거라 믿었죠. 그러던 어느 날 계단 모퉁이에서 아주 사소한 순간에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찰나, 오랜 시간 얼어붙었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찔했습니다. 상실과 이별이라는 각자의 깊은 상처 위에 과연 새로운 온기가 스며들 수 있을까요? 이 황혼의 문턱에서 그들은 또다시 사랑이라는 이름의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계단 모퉁이에서의 짧은 시선 교환은 예상치 못한 파문이었다. 다음 날 민주는 현관문을 나서면서도 왠지 모를 기대감에 가슴이 웅성거렸다. 혹시 또 마주칠까? 혹시 어떤 말이 오갈까? 그런 허무맹랑한 상상이 굳게 닫혔던 그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었다. 서연 또한 마찬가지였다. 홀로 밥을 먹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어제 마주친 윗집 남자의 덤덤한 눈빛이 문득 떠올랐다. 그 눈빛에 담긴 깊은 슬픔과 고독이 낯설지 않았다. 두 번째 만남은 좀 더 길었다. 민준이 불수거를 하러 내려가는 길, 서연은 마침 우편물을 확인하고 있었다. 아, 안녕하세요. 서연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민준은 목례로 화답하며 어색하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윗집이시죠?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1403호. 민주는 왠지 모르게 자신의 호수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저는 1303호 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 깃든 긍정적인 에너지가 희미하게 느껴졌다. 그날의 대화는 날씨가 좋네요. 혹은 분리수거 날이네요. 같은 평범한 일상에 대한 것이었지만 민준에게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타인과의 교감이었다. 텅 비었던 그의 하루의 서연이라는 이름, 석자가 작은 돌멩이처럼 던져진 느낌이었다. 그 후로 몇 번의 우연한 만남이 이어졌다. 출근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녁 산책을 나섰다가 단지 입구에서 혹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지하 주차장에서 어색했던 첫인사 대신 이제는 가벼운 안부 인사가 오고 갔다. 오늘 저녁은 뭘 해 드셨어요? 서연이 민준의 장바구니에 담긴 채소를 보며 웃었다. 아, 그냥 간단하게 찌개나 끓여 먹으려고요. 민준은 어색하게 대답했다. 서연 씨는요? 저는 오늘 김치찜 했어요. 좀 많이 했는데 혹시 드시겠어요? 그녀의 제안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민준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젓다가 문득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다면 아주 조금만요. 그날 저녁 민주는 서연이 건넨 따뜻한 김치찜 한 그릇을 받아들었다.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그의 혀끝을 감쌌고 오랜만에 누군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는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찡했다. 그는 빈 그릇을 돌려주러 내려가면서 조그마한 과일 바구니를 함께 건넸다.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따뜻한 음식과 작은 나눔을 통해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다. 민주는 서서히 변해갔다. 예전에는 그저 지나치던 아파트 단지의 작은 꽃밭을 멈춰서서 바라보게 되었고 칙칙했던 옷차림 대신 조금 더 밝은 색의 옷을 찾게 되었다. 아침이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커피를 내리는 일에도
전보다 정성을 들이게 되었다. 그의 삶에 스며든 서연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마치 오래된 먼지를 털어내는 햇살 같았다. 그녀의 밝은 미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말씨,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의 아픔을 읽어내는 따뜻한 눈빛이 민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다. 민준 씨는 참 조용하신데 그 안에 깊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서연이 어느 날 아파트 벤치에 앉아 그에게 말했다. 왠지 모르게 편안해져요. 민주는 그 말에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아내를 잃은 후 그는 늘 자신을 무미건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타인에게 짐이 되거나 슬픔의 근을 들이우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서연은 그의 조용함 속에서 편안함을 찾아주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상처나 고독을 찾아내는 대신 그의 본연의 모습을 보려 노력했다. 서연 또한 민준에게서 위로와 안정감을 찾았다. 지난 결혼 생활의 파편들과 이혼 후 찾아온 불안감은 그녀를 늘 조바심 내게 만들었다. 새로운 관계에 대한 두려움, 다시 상처받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민준의 따뜻함은 달랐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녀의 시선을 따라 함께 머물러 주었다. 그의 깊은 눈빛은 그녀의 복잡한 내면을 헤집기보다 그저 조용히 감싸 안는 듯했다. 불안했던 마음속에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기둥이 생긴 느낌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지난 날을 털어놓았다. 아내와의 추억, 그녀를 잃었을 때의 절망감, 그리고 그 후의 깊은 고독. 그의 목소리는 먹먹했고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기가 민준의 손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다.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온기였다. 힘드셨겠어요.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진심이었다. 그 순간 민준은 서연의 따뜻함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완전히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자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 안도감은 곧 오랜만에 찾아온 깊은 위로가 되었다. 얼마 후 민주는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아파트 단지 근처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캔들 불빛이 아른거리는 테이블 위에서 그들은 여느 때처럼 편안한 대화를 이어갔다. 이야기는 점점 깊어져 서로의 꿈과 바람, 그리고 남은 삶에 대한 희망에까지 이르렀다. 저는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너무 애쓰지 않고 작은 행복에도 감사하면서요. 서연이 잔을 들고 말했다. 민주는 그녀의 진솔한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다시 누군가와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의 마지막 말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민주는 자신이 너무 깊은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 아닐까 살짝 후회했지만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민준 씨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녀의 시선 속에서 민준은 자신에게 다시 한번 삶의 문을 열어줄 용기를 얻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서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쳤다. 그녀는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대신 부드럽게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오랜 시간 서로의 고독 속에서 방황하던 두 영혼은 비로소 서로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을 확인했다. 아직은 조심스럽고 서툴지만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음을 그들은 분명히 느꼈다. 이 황혼의 문턱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사랑이라는 이름의 용기를 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파트 계단은 그저 오르내리는 통로가 아닙니다. 때로는 삶의 고요한 순간들이 마주치는 곳이고 때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연이 시작되는 무대입니다. 여기 수년 전 아내를 떠나보내고 텅 빈 아파트 위층에서 그림자처럼 살아가던 남자 민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층, 지난 결혼의 상처를 안고 홀로선 새로운 삶에 익숙해지려 애쓰는 여자 서연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같이 같은 공간을 스쳤지만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고독 속에서 그들은 삶이 더 이상 새로운 장을 허락하지 않을 거라 믿었죠. 그러던 어느 날 계단 모퉁이에서 아주 사소한 순간에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찰나, 오랜 시간 얼어붙었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찔했습니다. 상실과 이별이라는 각자의 깊은 상처 위에 과연 새로운 온기가 스며들 수 있을까요? 이 황혼의 문턱에서 그들은 또다시 사랑이라는 이름의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민준과 서연, 두 사람 사이에 피어나는 미묘한 온기는 아파트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내 낯선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사소한 목격담에 불과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이 평소보다 긴 대화를 나누는 모습, 함께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서로의 짐을 들어주는 모습, 늦은 저녁 계단참에서 불빛 아래 스스럼 없이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들, 이 작은 조각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소문의 강물이 되었다. 나 하셉제님 할머니는 매의 눈으로 두 사람의 동선을 훑었다. 2층 박씨 아줌마는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두 사람이 함께 아파트 화단을 거니는 모습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소문은 빠른 속도로 아파트 주민들 사이를 유영했다. 경비실 앞 게시판,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 아파트 상가의 슈퍼마켓 계산대,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의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저 5층 아저씨, 부인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3층 아줌마도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윗집 아저씨랑 너무 붙어 다니는 거 아니야? 날카로운 시선과 은근한 의야 뒷말이 서연의 주변을 맴돌았다. 혼자 조용히 지내던 그녀에게 쏟아지는 불필요한 관심은 낯설고 불편했다.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짧은 순간조차도 그녀는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을 좇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경비 아저씨의 인사는 과하게 친절했고 동네 슈퍼마켓 아주머니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번들거렸다. 그녀의 주변을 감싸던 조용한 일상은 어느새 투명한 유리벽처럼 모든 것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어버렸다. 민준 역시 주민들의 시선 변화를 감지했다. 슬픔에 잠겨 고독하게 살아가던 그에게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관심은 당혹스러웠다. 그가 다가가면 황급히 대화를 멈추는 사람들, 평소보다 과장된 친절을 베풀거나 혹은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듯한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터였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겨우 몇 년인데 너무 이른 만남이 아니냐는 무언의 질책, 망자에 대한 예의를 저버린 것은 아니냐는 속삭임이러한 시선들은 두 사람의 작지만 소중한 감정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함께 나누는 커피 한 잔, 계단에서 우연히 마주친 짧은 미소마저도 이젠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마치 둘만의 세계가 파고드는 외부의 시선에 의해 산산이 부서지는 듯 했다. 민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다. 30을 훌쩍 넘긴 큰딸 은지는 결혼하여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아들 지우는 아직 사회 초년생이었다. 그는 먼저 은지를 집으로 불러 조용한 저녁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운을 띄웠다. 아빠, 요즘 얼굴이 좀 좋아 보이세요. 은지는 민준의 얼굴에 드리워진 옅은 미소와 이전보다 활기띤 기색을 눈치채고 먼저 말을 건넸다. 민준은 포크를 든 손을 멈칫했다. 은지야, 아빠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다. 은지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평소 따뜻하던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희미한 배신감이 복합적으로 스쳐 지나갔다. 만나는 사람이요. 누구요? 갑자기 무슨 말씀을? 아랫집 서연 씨라고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됐단다.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고 어딘가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마치
잘못을 고백하는 아이처럼 죄책감을 느꼈다. 은지는 조용히 포크를 내려놓았다. 엄마는요? 엄마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5년 됐잖아요. 아빠, 이게 무슨...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지 않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날카로운 미수처럼 민준의 가슴을 찔렀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더욱 아팠다. 은지야, 아빠가 엄마를 잊은 게 아니야.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 그저 혼자 지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민준은 말을 잇지 못하고 거실 선반 위 아내의 사진으로 시선을 돌렸다. 은지의 눈에 눈물이 그렁거렸다. 힘들다고. 그럼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맞아요. 엄마 생각은 안 하세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빠빠, 저희한테 엄마는 영원한 엄마인데 아빠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저희는 뭘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시면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것은 단순히 엄마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 가문의 전통, 세상의 시선, 슬픔을 대하는 암묵적인 규칙들. 민주는 자신과 딸 사이에 거대한 벽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설명하고 싶었다. 그 외로움과 서연이 가져다준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하지만 말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그는 딸의 눈에 서린 고통과 여전한 슬픔을 보았고 자신의 심장도 함께 아려왔다. 아직 엄마의 빈자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아이에게 새로운 관계를 이해해달라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 새로운 시작은 단지 그의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 가족의 기업과 그들이 엄마를 위해 쌓아올린 추모의 재단에 대한 도전처럼 느껴졌다. 공기는 깨질 듯한 긴장감으로 진동했다. 그 시각, 서연은 그녀 자신만의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아파트 주민들의 수군거림은 그녀의 과거로 인해 더욱 증폭되는 듯했다. 이혼한 여자, 재혼도 아니고 그냥 남자 만나는 거 아니야. 암묵적인 비난은 그녀를 짓누르는 무거운 망토 같았다. 고통스러웠던 이혼은 그녀에게 상처를 남겼고 어떤 이들의 눈에는 흠이 있는 여자로 비치게 했다. 이제 민준과의 새로운 감정은 그녀를 또다시 세상의 시선 앞에 벌거벗겨진 듯한 기분이 들게 했다. 어느 날 오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서연의 앞을 6층 이 여사가 막아섰다. 평소 고개만 까딱하던 사이였다. 서연 씨,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에 화색이 도네요. 그녀의 미소는 눈까지는 닿지 않았다. 서연은 애써 공손하고도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네, 그냥 그렇죠. 이 여사는 목소리를 낮춰 은밀하게 속삭였다. 근데 말이에요. 윗집 민준 씨랑 너무 가까이 지내는 건 좀... 주변 시선도 있고 민준 씨 부인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오해받기 딱 좋잖아요. 안 그래도 말이 많던데.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빙빙 돌려 말하는 비난과 노골적인 불쾌감은 그녀에게 마치 육체적인 타격처럼 다가왔다. 목덜미까지 열이 확 올랐다. 무슨 오해를 말씀하시는지? 저희는 그냥 이웃끼리 인사하고 지내는 정도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단호했지만 미서연의 아파트 거실은 평소와 달리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왔지만 두 사람의 얼굴 위에는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민주는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고민으로 흐려져 있었고 서연은 그런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속에는 체념보다는 단단한 결심 같은 것이 배어 있었다. 제 딸아이도 걱정이 많은가 봐요. 엄마가 늦은 나이에 또다시 상처받을까 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아들에게서도 비슷한 전화가 걸려왔었다. 내 아들도 어쩐지 탐탁지 않아 하는 눈치더군요. 아버지 연세에 괜히 흠잡힐 만드시지 마시라는 식으로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을 겁니다. 그 나이에 무슨 연애냐. 늙으면 혼자 곱게 늙을 일이지.
뭐 그런 식의 말들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외부의 압박은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거세고 날카로웠다. 처음에는 그저 사소한 소문에 불과할 거라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그들의 마음을 찢고 들어왔다. 민준의 가슴 속에는 망설임이 피어났다. 과연 자신이 서연에게 새로운 행복을 줄 자격이 있을까? 아내를 먼저 보내고 수년을 그림자처럼 살아온 자신이 감히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려 하는 것이 염치 없는 일은 아닐까? 그의 과거가 서연의 앞길에 방해가 될까봐 두려웠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늦은 걸지도 모릅니다. 서연 씨. 민준이 어렵게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내가 당신에게 과연 상처를 주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줄 수 있을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내겐 지난 세월의 그림자가 너무 깊고 당신에게는 또 다른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는 고개를 숙였다. 죄책감과 부담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독이 새겨놓은 주름이 더 깊어지는 듯했다. 서연은 민준의 주저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 역시 혼자만의 시간을 지내며 수도 없이 자기 자신에게 물어왔던 질문들이었다. 이혼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그 흉터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또다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끝났을 때 찾아올 고통을 감당할 자신이 정말 있을까? 사회의 시선도 가족의 우려도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민준의 말에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단한 무엇인가가 솟아올랐다. 늦었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의 앞으로 다가갔다. 아직 끝나지 않은 삶의 늦음이 어디 있나요?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민준 씨. 숨 쉬고 느끼고 생각하면서요. 이 나이 사랑이 죄라도 되는 건가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강인함으로 빛났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가 써가는 거죠. 나는 민준 씨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다시 설렘을 느꼈어요. 텅 비어있던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스미는 것을 느꼈다고요. 민준 씨의 그림자가 깊다고요. 그럼 내가 그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서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왜 자꾸 도망치려고 하세요? 왜 아직 시작도 안 한 싸움에서 지려고만 하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감정에 북받쳐 떨렸지만 그 안에는 어떤 단호함과 용기가 배어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강렬한 감정의 표현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두 손을 잡아챘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에 비해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민준 씨가 좋아요. 계단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부터 당신의 쓸쓸함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그 쓸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를 찾아와준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는지 아세요? 당신은 나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모든 게 너무 늦었다고 다 내려놓자고 할 셈인가요? 서연의 뜨거운 눈물이 민준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 눈물은 차갑게 얼어붙었던 민준의 심장을 녹이는 듯했다. 민준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그는 자신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과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굳은 의지를 보았다. 그의 마음 속에서 수없이 망설였던 두려움들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서연 씨,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자신의 눈가에도 촉촉한 기운이 번지는 것을 느꼈다. 나도 당신이 좋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이미 오래전에 모든 감정이 메말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따뜻함이, 당신의 밝은 미소가 내게 다시금 세상을 달리 보게 해주었습니다. 당신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고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감정인지 나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두려웠습니다. 내 그림자가 당신에게 상처가 될까봐, 사람들의 시선이 당신을 힘들게 할까봐, 다시는 누군가를 잃을까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보다
훨씬 용감합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당신에게 기대어도 될까요? 서연은 민준의 말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눈물로 얼룩진 미소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나 혼자서는 힘들지만 민준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이든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내 인생을, 그리고 당신과의 시간을 당당하게 지켜내고 싶어요. 민주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을 짓눌렀던 모든 걱정과 불안이 서연의 뜨거운 진심 앞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서연을 품에 안았다. 오랜 시간 억눌렸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듯 깊이 안았다. 아파트 계단 위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두 그림자는 이제 서로를 끌어안고 단단한 하나의 존재가 되었다. 외부의 압력은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의 황홀한 로맨스는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아파트 계단은 그저 오르내리는 통로가 아닙니다. 때로는 삶의 고요한 순간들이 마주치는 곳이고 때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연이 시작되는 무대입니다. 여기 수년 전 아내를 떠나보내고 텅 빈 아파트 위층에서 그림자처럼 살아가던 남자 민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층, 지난 결혼의 상처를 안고 홀로선 새로운 삶에 익숙해지려 애쓰는 여자 서연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같이 같은 공간을 스쳤지만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고독 속에서 그들은 삶이 더 이상 새로운 장을 허락하지 않을 거라 믿었죠. 그러던 어느 날 계단 모퉁이에서 아주 사소한 순간에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찰나, 오랜 시간 얼어붙었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찔했습니다. 상실과 이별이라는 각자의 깊은 상처 위에 과연 새로운 온기가 스며들 수 있을까요? 이 함원의 문턱에서 그들은 또다시 사랑이라는 이름의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날의 작은 말다툼은 시작에 불과했다. 민주는 아내와의 기억이 서려있는 물건들을 서연에게 보이지 않으려 애쓰는 자신을 발견했고 서연은 그런 민준의 모습에서 과거 남편의 외면을 떠올렸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려는 관계에 드리워진 두터운 그림자.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서연을 밀어냈고 서연은 익숙한 상처의 아픔에 스스로를 가뒀다. 다시 상처받을 바엔 혼자가 낫다는 방어기제가 작동한 것이다. 어느 순간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아졌고 전화벨이 울려도 망설임 끝에 끊어버리곤 했다. 계단에서 마주치는 일조차 드물어졌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피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민준의 아파트는 서연을 만나기 전보다 더 깊은 정적에 잠겼다. 늦은 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민준은 서연의 부재가 가져온 공허함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환한 웃음소리, 따뜻한 눈빛, 섬세한 배려가 사라지자 삶의 색채마저 바랜 듯했다. 죽은 아내에 대한 죄책감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서연을 향한 그리움이 그 감정을 짓눌렀다. 내가 정말 이대로 그녀를 놓쳐도 괜찮을까? 이 나이에 다시 이런 기회가 올까? 그는 자문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너무나 분명했다. 괜찮지 않다. 결코 괜찮을 리 없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얼어붙었던 심장이 서연의 온기로 다시 뛰기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아내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그의 일부였지만 서연에 대한 감정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생명력이었다. 그것은 과거를 딛고 피어나는 새로운 희망이었고 남은 삶을 함께 걸어가고 싶은 간절한 염원이었다. 한편 아랫집 서연의 밤도 고통으로 물들기는 마찬가지였다. 민준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다시금 혼자가 된 듯한 외로움에 갇혔다. 창문 너머로 민준의 아파트 불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결혼 생활의 악몽이 되살아났다. 내가 또 너무 많은 것을 바랐나? 나는 역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걸까?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익숙한 자기 비하와 함께 민준의 서늘했던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민준이 그녀에게 보여주었던 따뜻한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진심 어린 걱정, 그녀의 작은 이야기에 귀 기울이던 모습, 조심스럽게 건네던 위로의 말들, 그것은 그녀의 지난 상처를 감싸 안으려 애썼던 그의 노력이었다. 민준이 잠시 멀어진 것은 그의 깊은 슬픔과 오랜 외로움 때문이었지, 결코 그녀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저 서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녀 또한 상처 입은 새처럼 쉽게 날아오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갈등은 극에 달했다. 혼자 지내는 것이 익숙하다고 스스로를 속여왔지만 사실은 민준이라는 존재가 그녀의 삶에 얼마나 큰 위안과 기쁨을 주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부재는 그녀의 일상을 다시 회색빛으로 물들였다. 식사는 의미를 잃었고 즐겨 듣던 음악도 공허하게 느껴졌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혹시라도 그를 마주칠까 기대하는 동시에 그를 다시 볼 용기가 없음에 절망했다. 며칠 밤낮을 그렇게 고뇌하며 보낸 후 서연은 결심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현재의 행복을 놓칠 수 없었다. 민주는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와 함께라면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 설령 다시 아플지라도 이 사랑을 포기하는 것은 더 큰 아픔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동시에 민준 역시 오랜 고뇌 끝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아내를 향한 사랑은 그의 과거이자 소중한 기억이지만 서연을 향한 마음은 현재이자 미래라는 것을, 아내 또한 자신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녀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가슴에 품고 새롭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그녀를 기리는 일임을 깨달았다. 서연의 부재는 그에게 살아있는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랑을 시작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민준과 서연은 각자의 아파트에서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이별을 생각하는 동안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자신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는지 절실히 깨달았다. 두려움과 상처는 여전히 그들의 일부였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안고서라도 서로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임을 확신했다. 그들은 각자의 아픔을 극복하고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에 더 이상 갇히지 않고 황혼의 문턱에서 손을 맞잡을 용기가 그들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타올랐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확신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어느덧 계절은 깊어져 아파트 화단에는 가을의 끝자락을 알리는 쓸쓸한 바람이 불었다. 민준과 서연은 지난 시간 동안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미래를 그렸다. 망설임과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가 피어 있었다. 바로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었다. 서연 씨, 우리 더 이상 망설이지 맙시다.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만큼이나 깊고 진중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남은 생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저에겐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서연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다. 그녀는 민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오랜 고독과 새로 피어나는 희망을 동시에 읽었다.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이, 그리고 주변의 시선이 압니다. 두렵고 쉽지 않겠죠. 민준이 그녀의 손을 더욱 단단히 쥐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세상에게도 우리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당당하게 말해야죠. 그날 밤 두 사람은 늦도록 마주 앉아 무거운 대화를 이어갔다. 아이들의 반응, 사람들의 수근거림, 혹시나
또 다른 상처가 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까지. 하지만 그 모든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결심했다. 이 황혼의 문턱에서 찾아온 기적 같은 사랑을 이제는 떳떳이 세상에 드러내고 함께 걸어가기로.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오랜 시간 닫혀있던 마음의 밑장이 비로소 완전히 열리는 듯 했다. 더 이상 숨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다음 날 서연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 망설임 끝에 꺼낸 말은 예상대로 정적과 함께 돌아왔다. 엄마, 설마 정말이에요? 그 아저씨랑 재혼이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딸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당황스러움과 함께 미세한 불쾌감이 섞여 있었다. 서연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재혼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젠 혼자 살고 싶지 않아서 그래. 서연은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엄마도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 너희들 짐이 되고 싶지도 않고 외롭게 늙어가고 싶지도 않아. 행복이요. 그럼 아빠랑 살았을 때는 불행했다는 거예요. 딸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엄마도 이제는 엄마만의 삶을 살고 싶어. 서연은 민준과의 만남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따뜻하고 진심 어린 사람인지를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긴 침묵 끝에 딸의 목소리가 한층 가라앉았다. 알았어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랬나 봐요. 엄마가 행복하다면야 완벽한 승낙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의 반대는 없었다. 서연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눈물을 훔쳤다. 이제 첫 관문은 넘은 셈이었다. 민준에게도 쉽지 않은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주말 아들을 불러앉힌 민준은 잔뜩 긴장한 얼굴로 서연과의 관계를 털어놓았다. 아들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됐다고. 혹시 그 여자분이 아버지한테 뭘 바라는 건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가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 드린 말씀이었지 다른 분을 드리라는 말씀은 아니었잖아요. 아들의 말에 민주는 가슴이 시렸다. 아들아, 내 엄마는 내 가슴속에 영원히 함께할 사람이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남은 세월을 혼자서 보내는 것이 너무나 힘에 부쳤다. 서연 씨는 나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준 사람이다. 내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야. 그저 내 옆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줄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야. 민준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오랜 고독 속에서 서연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절실했는지, 그리고 이 만남이 결코 고인이 된 아내에 대한 불경이 아님을 아들에게 진심으로 설명했다.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눈물과 진심을 마주하며 고집스럽게 닫았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앞서갔네요.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 저희는 괜찮아요. 다만 저희 어머니를 잊지 말아주세요. 아들은 차마 응원한다는 말은 덧붙이지 못했지만 그 정도의 이해만으로도 민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함께 장을 볼 때도 두 사람은 당당히 서로의 손을 잡았다. 처음에는 수근거리던 이웃들도 민준과 서연의 진심 어린 모습과 서로를 향한 깊은 배려를 보며 차츰 인정을 표하기 시작했다. 한 노년 부부는 그들을 보며 두 분이 참 보기 좋으시네요. 저렇게 늙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라며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다. 홀로 지내던 이웃들은 우리도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고, 젊은 부부들은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민준과 서연은 함께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았다. 서연은 민준의 어깨에 기댔고 민준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민준 씨 꿈 같아요. 서연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꿈이 아닙니다. 서연 씨,
민준이 그녀의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말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고 이제 우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었다. 오직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믿음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만이 가득했다. 아파트 계단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은 이제 삶의 가장 아름다운 황혼 로맨스로 피어나고 있었다. 그들은 알았다. 사랑은 젊음의 전유물이 아니며 진정한 행복은 용기 있는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함께 걷는 이 길이 어쩌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아파트 위층 남자, 아래층 여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우리였다. 아파트 계단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이제는 익숙한 발소리가 엇갈리고 가끔은 약속된 듯 같은 시각에 문이 열리며 문득 마주친 시선 끝에 피어나는 온화한 미소가 공기 중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민준과 서연은 서로의 일상에 잔잔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스며 들어갔다. 마치 오래된 나무 뿌리가 땅속 깊이 엉키듯 그들의 고독했던 삶에 서로의 온기가 스쳤다. 그들의 하루는 사소한 순간들로 채워졌다. 민주는 아침 산책길에 들르는 빵집에서 서연이 좋아할 만한 앙버터빵을 사오곤 했다. 문고리에 걸린 봉투를 발견한 서연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었다. 서연은 민준이 점심으로 즐겨 먹는다고 했던 김치찌개를 끓여 윗집으로 보냈다.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김치찌개는 그의 텅 빈 식탁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잘 먹겠습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 아래에 첨부된 찌개가 담긴 밥그릇 사진은 그의 입가에 절로 미소를 짓게 했다. 함께하는 식사는 어느새 그들의 주된 일과가 다 되었다. 때로는 서연의 아파트에서, 때로는 민준의 아파트에서 그들은 마주 앉아 소박한 반찬을 나누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함께라는 감각에 젖어들었다. 식탁 위에는 음식만큼이나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 지나간 세월의 흔적, 이제는 희미해진 추억, 그리고 앞으로의 작은 기대감들. 서연은 민준이 젊은 시절 열정을 쏟았던 식물 연구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눈빛에서 사라졌던 생기를 발견했고, 민준은 서연이 젊은 시절 꿈꿨던 작은 도서관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단단함을 느꼈다. 주말이면 두 사람은 아파트 뒤편의 작은 공원을 함께 걸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새로 피어나는 꽃을 보며 감탄하고 떨어지는 낙엽을 밟으며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나란히 걷는 걸음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보폭에 맞춰 자연스럽게 리듬을 찾았다. 어깨가 스치고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순간들 속에서 그들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들을 교환했다. 민주는 서연의 옆모습을 보며 잃었던 시간들이 조금씩 채워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서연은 민준의 묵묵한 존재감에서 잊고 지냈던 안정을 찾았다. 한 번은 서연이 민준의 화분에 시들어가는 난초를 보고 안타까워했다. 민준 씨, 이 난초는 햇빛이 부족한가 봐요. 창가로 옮겨주고 물도 좀 더 자주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오래된 난초를 보살폈고 민준은 그런 서연의 모습에서 자신의 죽은 아내가 생전의 꽃을 돌보던 모습을 떠올렸다. 가슴 한편이 아릿했지만 동시에 따스한 온기가 퍼졌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서연의 손길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민주는 서연의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정적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서연은 따뜻한 국화차를 내왔고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다. 차 향기가 공간을 채우는 동안 서연의 시선은 비 내리는 창밖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해 보였던 이전의 미소 대신 설명하기 어려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서연 씨,
무슨 생각하세요? 아까는 그렇게 활짝 웃으시더니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냥 이 행복이 너무 꿈 같아서요. 익숙해질 만하면 사라지는 게 아닐까. 아니면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릴까봐.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지난 이혼의 상처, 혼자였던 시간들이 그녀를 붙들고 있는 듯했다. 행복이 깊어질수록 그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가 이 새로운 관계에 어떤 식으로든 그녀를 만들까봐 겁을 먹고 있었다. 이별의 고통을 다시 겪을 용기가 그녀에게는 없었다. 민주는 말없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서연의 떨림을 감싸 안는 듯했다. 그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꿈은 아니에요, 서연 씨. 그리고 사라지게 두지 않을 거예요.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감당하면 돼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빗소리를 뚫고 서연의 마음에 닿았다. 그는 서연의 두려움을 이해했다. 아내를 잃었던 자신 역시 행복 뒤에 숨어있는 상실의 그림자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서연의 손을 잡았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우리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민준의 말은 서연의 가슴속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던 상처를 건드렸고 동시에 따스한 치유의 빛을 비추었다. 그녀의 눈가에 투명한 물기가 맺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서연은 민준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 깊은 눈 속에는 따뜻함과 이해, 그리고 그녀를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함께 감당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빗줄기는 한층 가늘어졌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집고 들어왔다. 창밖은 여전히 축축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따스하고 강렬한 빛이 스며들었다. 계단 모퉁이에서 우연히 마주친 시선이 이토록 깊은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니. 그들의 이야기는 늦은 나이에도 다시 찾아온 사랑의 아름다움과 상실과 이별의 상처를 넘어설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며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각자의 고독 속에 홀로 존재하지 않았다. 서로의 온기 속에서 그들은 삶이라는 책에 새로운 장을 함께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행복이 찾아올 때마다 숨죽이며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